네, 보신 것처럼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대통령 신년사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총평, 또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전 의원님. 시간은 짧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오늘은 한마디로 수출, 이게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 위기 극복에 맞추겠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수출이다. 예.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뭐 있을 수 있느라 보고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오히려 뒷부분인데 노동개혁이야 뭐 계속 이야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유연제라든지 또 성과급제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목표임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예. 제 눈길을 끈 데는 오히려 교육개혁인데 네. 고등교육의 그 권한을 지역에 넘기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현실화될지가 궁금하고 예. 또 하나는 국가 경쟁력과 교육개혁을 연결시킨 점. 두 번째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또 하나는 심지어는 출산율.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교육계가 연결됐다고 보는 것은 좀 진일보한, 좀 나아간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여져요.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런 식이라면 적어도 신년 기자회견 형태로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하고 있는 질문을 기자가 묻고 대통령이 한 번 더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각인시키는 일체감을 가지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시간도 짧았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네,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이제 뭐 예상된 내용들이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의 경제 위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또 새해는 이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출을 통해서 극복하겠다. 그리고 또 같이 이 외교를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고 그 중심에 대통령 본인이 서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이목을 끄는 이제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 또 무역금융 360조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고 역시 이제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에 대해서 또 강조를 계속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도 구체적으로 강조했지만 신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 개혁이라는 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예. 역시 이제 개혁의 동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결국 입법을 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고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계획을 강조하겠지만은 야당과의 협치 없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의 전환 없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신년사 관련해서 두 분의 간략한 평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 윤 대통령의 키워드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 지금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이 마이너스 성장한 적은 이제 IMF 직후 등 포함해가지고 세 차례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 내지는 이제 1% 성장대가 되면은 굉장히 전체 경제가 어렵고 또 민생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리고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인상이 되면은 가계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실화될지가 좀 궁금하고 네. 지금 본인이 이제 수출 전략으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지금 목표로 삼았던 500억 달러의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대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확실한 이제 노사 법치주의를 얘기했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좀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할까? 일단 뭐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압박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야당의 협조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더 나아가서는 노조의 어떤 사회적 연대 차원의 참여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전 의원님, 이 제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키워드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목 자체가 국민관계 새로운 도약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 이 하나의 정권 내지는 정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속 정당은 다르고 대통령은 다른 정당에서 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연면성 이어지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못한 것은 좀 고쳐내야 되나? 뭘 잘못했죠? 지금 다들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회 경제 사회적 성장 동력이 굉장히 소진됐다 내지는 엔진이 꺼졌다는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 사회 경제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 여건이라는 게 뭐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에 출발한다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작은 바다에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의 부여된 사명을 잊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앞장서서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논리 구조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건데 오히려 좀 더 들어가 보면 좀 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런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온 그렇죠. 국민이 공감한단 말이에요. 아, 노동도 개혁해야 되고 교육도 개혁 맞아.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잘 될까라는 대목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왜? 이게 구조적이고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문제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능력으로 이걸 돌파해낼 수 있을까? 반대가 많을 텐데 이런 데면서 불안해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저는 이게 개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같이 갑시다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좀 전달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개혁이 어차피 되면은 뭐랄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국민적이 보면은 굉장히 부담을 그 손해를 보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목이 좀 약했다고 봐요. 예. 앞서 신전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했던 신년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신전 의원께서도 부정적으로 보시고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자 2023년도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 대통령이 집권한 지 7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아하 이 정부가 집권이 벌써 2년 차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내년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부를 기조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신년의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엔 이것도 너무 짧았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좀 더 됐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그냥 10분 정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고 끝하고 나가시는 저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옳았다고 봐요. 언제든 또 해야 될 거 좀 느껴지기도 하고. 예. 예. 배 교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취임한 이후에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고 넘어간 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거든요. 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지금 신년 기자회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지금 이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혹시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말 실수를 좀 우려해서
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좀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기조 전환은 진즉 좀 예견이 됐었죠. 도어스태핑 제도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난번에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같은 경우도 형식이 이제 국민 패널이지만 결국 이제 부처에서 선정한 그런 국민 패널이었고 사실상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롯이 전달되지 않고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만약에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면은 당장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식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현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 정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지금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가면은 대통령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부분을 좀 생략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예. 신년제 기자회견의 목표는 결국은 새 국정운영 방향 그리고 또 국정운영 목표, 국정의 목표 그리고 계획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진정한 전달이 되려면은 일방통행식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건 국민 소통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대신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됐다는 점에서 이게 국민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네. 의문이 듭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의 국민 소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엔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신년 특별 사면입니다. 얼마 전에 단행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이 있을 당시에 구속했던 인사들을 대거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예. 만약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대목이긴 하지만 예. 이 사면이라는 것은 뭐 흔히들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저널리스트한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의 권한이었잖아요. 신을 대신하여 왕이 당신 죄가 있지만 사면해놓으라, 죄가 없는 걸로 치노라 이렇게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사법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게 사면이에요. 사면. 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그냥 하는 거예요. 결정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따로 변론을 하고 그게 사면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좀 더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윤석열 당선자와 둘이 만났을 때 거기서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았던 사안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에 안 하고 나가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고민 끝에 한 거다라는 대목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 죄의 크기 뭐 판단 다룰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민주주의의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자 당신은 잔형 면제 5월 달에 나갈 거 12월 달에 내보내줄 텐데 다만 복권 문제는 따로 한번 보자 이 정도 사안 아니었나라는 게 상식적 판단입니다. 예. 예. 배 교수님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면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대통령은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왕의 권한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차원에서 청와대를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어스태핑 제도도 도입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왕이라는 그리고 또 내 멋대로의 권한이란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결국 이제 권력 남용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역행하는 그런 대통령의 사면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는 사면위원회가 있어요, 법무부 산하에. 그래서 이 사면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단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지금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이번 내용을 보면은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국민 통합과는 정반대로 가는,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면 복권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과반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이제 사면을 단행했고 17년에서 2년밖에 안 살았는데 15년이나 남은 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까지 해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맞았는데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면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불공정한 그런 사면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로는 내표 챙기기 사면밖에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같은 경우도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내려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사면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또 역시 이제 검찰 출신의 김진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정원 특활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았는데 복권된 지 하루 만에 지금 국민의힘 지역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373명이 이번에 사면이 됐는데 네. 대부분이 여권 인사예요. 반면에 야권 인사는 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생계형 관련해서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와도 어긋나는 불균형 인사다. 그래서 이런 내 멋대로 사면은 앞으로도 반복되면 안 되니까 사면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과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딴 거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한 분은 사형, 한 분은 무기징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2년 채 안 살고 사면됐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죄의 크기라 하면 특히 전직 대통령 문제에서는 이렇게 연수로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든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결단하는 사안이다. 그 정치적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이 지는 거다. 그래서 결단 사안이라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 대통령의 지난 1년도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집권 1년 차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제기가 되면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집권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 교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방금 사면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제 대통령의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기까지는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 공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면을 보면은 본인이 공정과 원칙을 내세워 가지고 처벌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면 복권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이런 공정과 상식, 원칙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를 보면은 야당 인사 또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감사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됐어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감사원이 검찰 수사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면은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 특히 이제 지금 158명이나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지금 뭐 법대로 원칙대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일선에 하위직 그 공무원들만 처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과 상식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부분들의 비판의 핵심은 아마 야당에서 주장하는 저런 부분보다 제 눈에 비친 대목은 인사 문제를 하면
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통령께서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위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능력 위주로 발탁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 하나씩 꼬리표가 붙어 있는 이런 장관들이라든지 국가 주요 요직의 임명자들 이런 거 보면서 저런 데만 크다. 만약에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으나 저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많다면 조금은 뭐가 그 자리에 가장 맞는 적합한 인물을 능력자를 찾아낸다. 그건 뭐죠? 다시 말하면 진영, 이데올로기 다 초월해서 심지어 과거는 묻지 말고 가장 능력인 사람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대전제가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정부 각 부처에 내 정부 하에서는 자, 국방부는 뭘 해야 되고 국토부는 뭘 해야 되고 나름에 딱 잡혀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적임자는 이 친구야라. 이 친구다. 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잘 안 보였다는 대목.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올해나 아마 올해 초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각을 제가 보기엔 전면전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거예요. 한 번은 필요한데 이때 적어도 저 대목 그러니까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위주가 아니라 저런 사람을 찾아냈네. 인재를 정말 발굴했네. 저 사람 정도면 믿고 갈 수 있겠다는 이런 사람을 찾는 게 급선무 같다. 그래서 좀 정치의 영역인데 이게 대통령의 필요한 관용과 포용력 부분이 특히 여당 내에서 마찬가지고 지금 이준석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파문이라든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윤심 소란의 모든 핵심이 관용이냐 포용이냐 이런 데면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신경을 특히 대통령께서 2023년에 써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다. 야당은 사실은 뭐 여론이나 이렇게 맡겨 놓으면 되는 건데 관계는 여당과의 권력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이어서 저희가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경제 위기 극복을 비롯해서 좀 여야가 2023년에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